나와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번 잘 들리시나요? 마이크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네요. 이번 발표는 스프링이 스칼라를 만났을 때라는 제목을 지었고요. 이제 스프링 스칼라라는 프로젝트를 같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발표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실지는 잘 몰랐는데요. 아무래도 스프링이랑 스칼라 주제가 합쳐져서 많이 들어오신 것 같네요. 글씨가 좀 번지는데 저는 변정훈이라고 하고요. 닉네임은 온라인에서는 다 아웃사이더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고요. 그냥 코딩을 좋아하는 프로그래머고 그냥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SK 플래닛에 현재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활동을 좀 좋아해서 봄싹이랑 지금 여기 주최한 라 스칼라 코딩단이랑 뭐 프론트엔드 쪽 프렌즈 등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기술에 대한 관심사는 이제 되게 다양하게 여러 기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blog.outsider.a.k라는 블로그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요, 스칼라에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수 있을까? 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뭐 들어오신 분도 이게 궁금해서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현업이든 아니든 스칼라를 사용하시는 분, 뭐 학습이든 몇 분 계시네요. 스프링을 쓰시는 분, 스프링이 훨씬 많군요. 그래서 그 스칼라로 스프링을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면 스프링 스칼라라는 프로젝트가 이제 어떤 기능을 지원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스프링 스칼라 프로젝트 외에도 스프링에서 스칼라에서 스프링을 사용할 때 어떤 이슈들이 실제로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스칼라는 학습 목적으로만 배우고 있고 업무에서 쓰고 있지 않거든요. 스프링은 좀 쓰고 있지만 스칼라는 그렇게 쓰고 있진 않고요. 그래서 저도 뭐 스프링 스칼라를 업무에서 쓰면서 제가 뭐 그런 경험을 나눠드리진 못하고요. 제가 좀 이 발표를 위해서 이제 한 3주 동안 되게 삽질을 했던 얘기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얘기 드리면 스칼라에는 웹 프레임워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뭐 전 시간에도 발표가 있었는데 플레이 프레임워크가 있고요. 플레이 프레임워크가 나오기 이전에 스칼라에서 가장 인기 좋았던 프레임워크는 리프트가 있고, 그 외에 뭐 스칼라트라, 뭐 언필터드, 뭐 스프레이 같은 프레임워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가 있긴 하지만 뭐 저거 2장씩 넘어가네요. 스칼라에는 이제 딱히 킬러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할 만한 프레임워크는 없는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프레임워크가 이제 플레이2, 그냥 보통 플레이 프레임워크라고 부르는데, 스칼라를 이제 밀고 있는 컨설팅하는 타입세이프에서 타입세이프 스택으로 플레이를 선정했기 때문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프레임워크로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 그만한 인지도나 이제 그거를 인기를 얻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플레이 1에서 2로 넘어가면서 이제 1은 좋아했는데 2는 안 좋아하시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사실 그렇게 약해진 입지를 이용해서 지금 다시 리프트가 옛날에 왕자를 노리고 다시 열심히 요즘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딱히 자바처럼 확 이렇게 시장이 몰린 그런 프레임워크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러운 질문이 스프링을 사용할 수 없을까라는 질문이 되게 자연스러운 질문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시도를 검색을 해봐도 많이 하진 않는 것 같은데 되게 자연스러운 질문이고, 스칼라가 결국 컴파일하면 점 클래스로 떨어지는 JVM 언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바 라이브러리를 다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스칼라랑 같이 쓰면 프레임워크가 해결되는 거 아닌가 라는 거는 이제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보통 스프링하고 이제 스칼라로 넘어왔을 때 플레이를 같이 비교를 많이 하는데, 저는 약간 이렇게 비교하기에는 조금 불공평한 레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프링은 이제 전체 자바 개발 자체를 다 흐름을 제어하고, 그 중에 이제 MVC를 통해서 그 웹 프레임워크를 하는 그런 엔터프라이즈용을 타겟팅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프레임워크고, 이제 플레이 프레임워크는 약간 빠른 생산성, 이런 약간 가벼운 느낌의 그런 거를 처음부터 타겟팅해서 만들어진 프레임워크죠. 그래서 둘은 이제 개발하시는 그 컴퓨터들이 의도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도 제가 생각하기엔 좀 다르다 생각하고, 그래서 둘을 이제 기능이나 이런 걸로 1대1 해서 뭐 스프링이 좋다, 뭐 플레이가 뭐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조금 불공평한 비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스칼라에서는 엔터프라이즈를 대응할 만한, 뭐 플레이는 엔터프라이즈를 못 쓰냐 하면 뭐 그런 건 아니지만요, 이게 뭐 칼로 자르듯이 딱 경계가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예, 엔터프라이즈용 스프링 같은 그런 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의 주제인 스프링 스칼라고요. 스프링 스칼라는 스프링 소스에서 직접 관리하고 릴리즈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1.0.0 M2까지 나와 있고요. GA 버전이 곧 나온다고 하니까 아마 올해 내, 그 곧이라는 말이 좀 애매해서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올해 내나 내년 초에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스칼라는 스칼라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쉽게 사용하도록 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이 목적에 만들어진 프레임워크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런 식의 프로젝트 네이밍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스프링 스칼라라고 하면 일단 검색하기도 너무 어렵고요. 네. 저는 저 프로젝트에 관련된 뭘 찾으려면 검색할 수가 없어요. 스프링도 걸리고 스칼라도 걸리기 때문에 검색할 수가 없고, 네. 이 발표 중에도 계속 나올 텐데 제가 스칼라 얘기를 하고 스프링 얘기를 할 텐데요. 이 발음이 되게 헷갈려요. 발음이 제가 혀가 자꾸 꼬여서, 네, 꼬이시는데 이게 들으실 때 제가 이게 스프링에서 하는 건지 스칼라에서 하는 건지 얘기할 때, 네, 그걸 헷갈리지 않게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말하다가 저도 살짝 꼬일 수도 있거든요. 저도 말하면 방금 제가 스칼라라고 했나 스프링이라고 했나 좀 헷갈리긴 하는데요. 예. 뭐 제가 잘못 얘기한 거 있으면 뭐 바로 그 자리에서 얘기해 주셔도, 하시면 다른 분들이 좀 덜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스칼라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스프링 스칼라가 지원하고 있는 기능은 스칼라 클래스를 스프링 빈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예, 사실 보면 이게 거의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프링 템플릿, 스프링이 지원하는 뭐 JDBC 템플릿이나 레스트 템플릿 같은 그 템플릿 형태로 쉽게 사용하게 해주는 그런 그 스프링의 기능을 이제 스칼라의 함수 형식으로 쓸 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스칼라 컬렉션이 자바보다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스칼라 컬렉션을 직접 스프링을 이용해서 주입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전 시간에도 발표가 있었는데 자바 컴피그, 그 스프링 설정을 XML 대신 자바로 하는 자바 컴피그 대신 스칼라 컴피그, 그러니까 스칼라 언어를 사용해서 설정을 하는 거죠. 스칼라 컴피그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이제 밑에 두 개는 조금 뭐 격가지라고 해야 되나요? 좀 부가 기능이고, 주로 타겟팅을 하고 있는 건 스프링 빈 연결과 스프링 템플릿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하고 있고, 지금 이게 현재 스프링 스칼라가 지원하고 있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되게 조용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스프링 빈 연결 문제 먼저 볼 건데요. 일단 스프링 빈 연결 기능을 보기 전에, 그럼 뭐가 문제인가? 스프링 클래스를 스프링 빈으로 연결할 때 문제가 뭔가를 먼저 봐야 이제 해결책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일반적인 자바의 그 자바빈이에요. 자바빈, 간단한 자바빈이고, 이제 네임이란 멤버 변수가 있고, 이제 저희 다 이렇게 만들죠. getter, setter 만들어요. getName, 그러니까 네임이니까 getName, setName. 그리고 이게 자바 빈의 규약이죠. 규약으로 만들어져서 다 이렇게 쓰고, 자바의 대부분의 프레임워크나 거의 모든 기능들은 이 자바 빈 규약을 기반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네임이라고 써주면 알아서 getName으로 값을 가져오고 값을 할당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기능들은 대부분 이 자바 빈을 가정하고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스칼라는 자바빈 규약을 따르질 않고 있어요. 예, 스칼라는 자바가 아니니까요. 스칼라는 자바가 아니니까 자바빈 규약을 당연히 따르지 않고 JVM에서 돌아가는 언어일 뿐이지 스칼라는 예, 그래서 자바빈 규약을 따르지 않아서 스칼라의 클래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코드예요. 아까랑 똑같은 모양, 똑같은 코드가 이렇게만 만들고요. 스칼라에서는 스칼라를 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저렇게 멤버 변수를 만들면 자동으로 게터와 세터를 만들어줘요. 스칼라가 알아서 게터 세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만들 필요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떤 형식으로 게터 세터를 만들어주는 걸 보면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네임이 있으면요, 이제 def는 메서드거든요. 메서드 정인데 이제 똑같은 이름의 네임이라는 이제 그 값을 반환하는 게터를 만들어주고요. name 언더바 equal이라는 세터를 만들어줘요. 이거는 이제 스칼라의 유니폼 액세스라고 해서 이제 같은 이름으로 게터와 세터를 다 사용하는 그런 이제 사상, 예,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모양이 다르죠. 모양이 자바랑 다르고요. 이거는 이제 스칼라 코드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생겼고, 이거를 컴파일해서 자바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예. 이거는 뭐 실제 코드라기보다는 이런 모양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name은 name이라는 함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name 언더바 $EQ라는 모양으로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할 때도 name 언더바 $EQ를 사용해야 돼요. 자바에서는. 모양이 달라서 게터와 세터가 없죠. 그래서 스칼라 클래스를 빈으로 연동을 하면 게터나 세터를 못 찾아서 오류가 나겠죠. 왜냐면 자바 입장에서 보기엔 자기가 모르는 모양의 클래스이기 때문에 튕겨져 나와요. 그래서 이제 스칼라를 이제 연동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첫 번째가 빈 프로퍼티 어노테이션이에요. 이 빈 프로퍼티 어노테이션은 스프링 스칼라가 해주는 게 아니라 원래 스칼라가 갖고 있는 기능이에요. 이제 스칼라가 자바 언어와는 좀 이제 전혀 관련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스칼라 쪽에서 자바를 쓸 수 있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자바에 맞춰서 뭔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스칼라가 원래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꽤 있어요. 꽤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고요. 이 빈 프로퍼티를 사용하면 이제 예, 스칼라 빈즈에 빈 프로퍼티를 임포트해서 이제 아까 사용한 똑같은 모양의 멤버 변수에 빈 프로퍼티 어노테이션만 붙여준 거죠. 이렇게 붙여주면 게터와 세터를 아까 앞에서 보신 스칼라식 게터와 세터가 아니라 자바빈 규약을 따른 게터와 세터로 만들어줘요. 자동으로. 예, 저희가 이제 명시적으로 이 클래스는 자바빈 규약을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만들면 당연히 자바 입장에선 getName과 setName이 있는 거니까 문제가 안 생기겠죠. 이건 실제로 짜기만 코드로 스칼라로 짰을 뿐 이제 최종 결과를 이제 자바 모양으로 만들어낸 거니까 명시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고 정상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고 두 번째 해결책은 스프링 스칼라가 지원하는 기능이에요. 스프링이 3.2부터 빈 인포 팩토리라는 전략 인터페이스를 지원해서 그 자바빈 규약을 따른 게터 세터 외에 임의의 모양을 가진 게터 세트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스프링이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스프링 꼭 3.2 이상일 때만 가능한 기능이고요. 이 스프링이 제공한 빈 인포 팩토리를 구현체를 스프링 스칼라가 구현을 해놓은 거죠. 이미 구현을 해서 스칼라의 게터 세터 모양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기네가 구현체를 미리 만들어 놓은 그 전략 구현체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의존성에 여기 보시는 이제 스프링 스칼라를 의존성으로 가져오면 여기 위에 저장소 추가한 거는 아직 정식 버전이 안 나와서 저장소를 추가한 거고요. 예, 스프링 스칼라만 의존성에 추가하면 스프링이 자동적으로 그 스프링 스칼라가 제공하는 빈 인포 뭐였죠? 예, 빈 인포 팩토리의 그 구현체를 자동으로 탐지를 해서 스칼라의 클래스를 빈으로 인식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냥 다른 설정은 필요 없고 그냥 이 스프링 스칼라만 꼽으면 되고요. 그래서 이 방법은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스프링하고 연동해서 사용한다는 거는 스프링도 그렇지만 스프링 외에도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뭐
JPA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이바티스나 마이바티스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자바의 대부분은 게터와 세터 자바빈을 따르기 때문에 좀 충돌을 최대한 줄이고 싶으면 사실 빈 프로퍼티 어노테이션을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좀 스칼라식으로 쓰고 싶고 그 외에 좀 충돌 이슈는 직접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 두 번째 방법도 괜찮아 보입니다. 물론 스프링이 3.2 이상일 때만 가능하지만요. 예, 그리고 이제 잠시만요. 예,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바로 그냥 손 들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예. 그 다음 기능은 이제 스프링 스칼라 제공하는 기능은 스프링 템플릿이고요. 자바의 그 스프링이 제공하는 템플릿 기능을 이제 스프링 스칼라가 스칼라식으로 좀 해서 지원을 해서 래퍼로 제공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프링 스칼라의 템플릿을 사용하면 자바에서 콜백 인터페이스로 사용하던 거를 함수형으로 쓸 수 있고요. 이제 널을 반환하던 걸 옵션으로 반환할 수 있죠. 이 옵션으로 반환한다는 건 이 옵션이 스칼라에서는 객체고요. 이제 값이 있냐 없냐를 다 담을 수 있는 객체가 되는 거죠. 이제 자바에서는 널이 있고 값이 있고 널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걸 아예 양쪽을 다 객체로 해서 스칼라는 거의 모든 걸 객체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표현이고요. 사실 두 번째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클래스 파라미터 대신 클래스 매니페스트로 쓸 수 있습니다. 스프링 스칼라의 템플릿을 쓰면. 그래서 이걸 좀 더 보면요. 스프링 스칼라에는 이제 심플 JDBC, JMS, REST, 트랜잭션에 대한 템플릿을 래퍼로 스칼라용으로 쓸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썼을 때 네, 이거는 일반적인 그 JMS 템플릿 썼을 때의 일반적인 코드의 예시죠. 그래서 저희가 콜백을 위해서 콜백 모양으로 그 어노니머스 이너 클래스를 만들어서 전달을 하게 되죠. 저 2번 라인에 이제 메시지 크리에이터 부분부터 이제 어노니머스 이너 클래스가 되는데요. 사실 실제로 필요한 부분은 이제 5번, 6번 라인에 실제 동작하는 저 부분인데 그거를 이제 자바에서는 어쩔 수 없이 콜백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클래스를 만들다 보니까 좀 거추장스러운 시그니처가 따라붙게 되죠. 그래서 좀 코드가 보기 어렵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아지는데요. 이제 스프링 스칼라에서 스칼라식으로 쓰면 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앞에 비해서 훨씬 간단하죠. 앞에 보신 거에 비해서 예, 뭐 훨씬 간결하다는 건 뭐 명확한 것 같고요. 예. 이건 이제 스칼라가 이제 함수 자체가 그 클래스이기 때문에 객체이기 때문에 그거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보신 이제 클래스 파라미터 대신 클래스 매니페스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이게 용어가 어려워서 좀 예, 헷갈릴 텐데 이제 저 레스트 템플릿의 getFor 오브젝트 할 때 타입을 위해서 마지막에 spring.class 해서 파라미터로 전달을 해서 타입을 지정해 주는데 이제 스칼라에서는 그 클래스 매니페스트라는 거를 이용해서 이제 제너릭을 쓰듯이 실제로 저것도 이제 파라미터 형식으로 넘어가는 걸로 제가 뭐 간단히는 알고 있는데요. 이제 마치 제너릭으로 타입을 지정하는 것처럼 저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뭐 여기서 getFor any라는 거는 이제 any는 스칼라에서 any 클래스는 자바의 java.lang. 오브젝트랑 똑같죠. 이제 스칼라에서 최상위 타입이 any고요. 그래서 아까 getFor 오브젝트였는데 여기서는 getFor any가 된 거고요. 예,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문법을 좀 더 보기 좋게 해주는 정도? 예,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칼라 컴피그가 있는데요. 전에는 설정할 때 XML을 다 사용하다가 스프링이 자바 컴피그를 지원하면서 뭐 요거는 사실 취향이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취향이 XML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자바 컴피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섞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예, 자바 컴피그로 많이 요즘은 조금씩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스프링 스칼라를 쓰면 자바 컴피그 대신 스칼라 컴피그를 쓸 수 있습니다. 스칼라를 이용해서 그 설정을 한다는 얘기고요. 이 설정을 위해서 펑셔널 컨피그레이션이라는 트레이트를 제공하고 있어요. 스칼라에서 트레이트라는 거 이제 자바에서 인터페이스랑 비슷한 레벨로 보시면 되고요. 예.
펑셔널 컨피그레이션이라는 이제 함수형 설정이죠. 그냥 한국말로 쓰면. 예, 펑셔널 컨피그레이션은 객체를 지원하고 있고요. 트레이트를요. 이 트레이트를 쓰면 이런 식으로 빈 설정을 할 수 있어요. 클래스 이름은 뭐 자기 마음대로 주면 되고요. 그 펑셔널 컨피그레이션 트레이트를 그냥 믹스인하면 믹스인해서 빈이라는 함수를 써서 이제 푸라는 빈을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냥 함수 호출하는 것처럼 등록을 할 수 있고요. 물론 이렇게 한 설정마다 하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쓰면 여러 개 등록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만든 거는 저희가 자바 컨피그에서 그 컨피그레이션 어노테이션을 쓴 거랑 뭐 거의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클래스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빈 등록하는 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세팅하려면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이름을 지정하고 이제 alias로 별칭도 줄 수 있고 스코프로 그 저희가 뭐 프로토타입으로 할지 싱글턴 스코프를 가질지라는 걸 지정을 해서 생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스코프를 지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쓰는 게 불편하면 그냥 이렇게 함수형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냥 프로토타입과 싱글톤이라는 함수를 따로 제공하고 있어서 빈 함수 대신 그 프로토타입과 싱글톤으로 하면 해당 그 스코프를 가진 빈을 생성을 해낼 수 있고요. 이거 자체가 실제로 함수고 함수가 리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프로토타입이나 빈이 저렇게 쓰면 저게 함수를 반환을 해요. 반환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실제 다른 데서도 사용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이제 4번 라인 보시면 빈을 써서 컴포넌스란 객체를 만들어서 그 설정 자체를 컴포넌스라는 변수에 담은 거고요. 그거를 이제 밑에 서비스에다가 전달해서 넘겨주면서 그 여러 객체 간에 여러 빈 간에 그 연동하거나 하는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게 함수기 때문에 저렇게 가로로 해서 함수 호출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설정은 저희가 자바에서 쓸 때 클래스 패스 XML 자바에서 쓸 때가 아니죠. 스프링에서 쓸 때 클래스 패스 XML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로 해서 XML 로드해서 거기서 뭐 겟빈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에서 겟빈 가져오고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스프링 스칼라에서는 펑셔널 컨피그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라는 걸 제공하고 있고요. 이걸 사용해서 아까 앞에서 만든 스칼라 이그젬플 컨피그레이션 같은 코드를 그 설정을 가져와서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로 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등록한 그 빈을 이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꺼내올 수 있고요. 스칼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하면 이제 저 오브젝트 헬로 앱 익스텐즈 앱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자바에서 메인 함수, 저희 실행하는 메인 함수 만드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그냥 런 하면 저 안에 부분이 그냥 실행이 되고요. 메인 함수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자꾸 말라서. 이게 그 스프링 스칼라가 지원하는 기능의 전부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전부고, 제가 이렇게 스프링 스칼라의 기능을 쭉 해보고 뭐 예제 쳐보고 해보고 나니까 스프링 스칼라가 있으면 스칼라로 스프링 쓸 수 있는가, 이걸로 충분한가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기능을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하고, 왜냐하면 스프링에서 하는 기능들은 엄청 많은데 이렇게 얇은 레이어로 스프링과 스칼라를 연동할 수 있다고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각 기능들도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빈 연동은 뭐 워낙 기본적인 기능이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JDBC 템플릿 같은 거는 뭐 제가 스프링을 그렇게 되게 깊게 쓰진 않는데요. 뭐 업무상 한 3, 4년 전에 처음 스프링 공부하고 할 때 그때는 막 JDBC 템플릿 뭐 좋다 막 한 것 같은데, 요즘은 다 그냥 아이바티스나 마이바티스 쓰고, 조금 진보적인 기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JPA나 그쪽 쓰지 JDBC 템플릿을 직접 꺼내서 막 쓰고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제 환경이 그렇고 다른 뭐 처하신 환경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요. 그래서 JDBC 템플릿을 그걸 해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기능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그 외에 스칼라 컴피그 같은 거는 뭐 그렇게 뭐 그러니까 편의 기능이지 꼭 중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간단히 생각해봐도 스칼라로 스프링 프로젝트를 연동하려면 되게 많은 작업이 필요해요. 이거는 이제 스칼라랑 스프링을 연동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그냥 자바 라이브러리를 스칼라에 연동할 때 발생하는 이슈들,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고 되게 많은 일들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언어로 연동하는 게 만만치는 않은데, 그 중에서 스프링 스칼라가 해주는 거는 되게 일부예요. 아주 조그만 영역만 이제 스프링 스칼라가 하고, 이렇게 보면 스프링 스칼라 프로젝트를 목적으로 하는 자체가 이제 그렇게 약간 얇은 레이어의 문제만 해결하려는 의도인 것 같긴 한데요. 예. 사실 저희로서라기보다 저로서는 그렇게 크게 흥미가 가지진 않았어요. 아, 이거 꼭 써야 되겠다. 이걸 쓰면 괜찮겠구나. 제가 뭐 스프링 스칼라에 대해서 발표를 하지만, 제가 스프링 스칼라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스프링 소스랑도 관련이 없고요. 제가 뭐 굳이 이 자리에서 되게 스프링 스칼라를 옹호해 줄 필요는 없다고 전 생각을 했어요. 물론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이게 뭔 소리야, 여태까지 들었는데 이게 뭔 소리야 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예, 그렇다고 제가 뭐 억지로 제가 별로 좋지 않아 보이는데 그걸 굳이 좋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고요. 어떻게 보면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스프링과 스칼라를 같이 쓰는 거에 좀 관심이 있다고는 거를 전제로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시도해 보면서 겪게 될 많은 삽질들을, 예, 제가 미리 좀 세이브해 주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이 발표를 보면서 스프링과 스칼라를 안 된다고 판단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판단 뭐 제가 하는 거 아닐까요? 하셔도 그 삽질이 줄어들 테고, 혹시 연동을 하시려고 시도하신다면 제가 정리한 내용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럼 스프링 스칼라가 스프링을 스칼라에서 사용하는데 얼마나 의미 있는가가 궁금해서, 예, 그래서 제가 직접 해봤어요. 제가 해봤고요. 이건 스프링 팻 클리닉이라는 예제죠. 이 예제에 대해서 아시는 분, 이름을 들어봤다. 예, 그렇게 많진 않으시네요. 예, 스프링의 팻 클리닉이라는 예제고, 스프링 소스에서 직접 관리하는 이제 스프링 쇼케이스 같은 예제예요. 그 예제고, 이제 스프링이 지원하는 많은 기능들을 이제 한 프로젝트에 엮어서 어떻게 쓰는지를 이제 예제로 만든 거고, 스프링 업데이트 할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고, 관리도 되게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설명된 문서도 많고, 그래서 제가 따로 스프링을 쓰는 예제를 짜는 것보다는 이거를 갖다가 하는 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제 나중에라도 보실 때 훨씬 편하실 거라고 생각했고요. 왜냐면 자바에 대한 소개 내용은 많이 있으니까요. 소스도 보기 쉽고. 그래서 이 예제를 선택했고요. 이 예제를 이제 스프링으로 바꿔봤어요. 스프링으로 바꿔보면서, 예, 스칼라로 스프링을 사용할 때 어떤 이슈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좀 삽질을 하기 시작했죠. 예, 메이븐인데요. 팻 클리닉 예제가 메이븐을 쓰고 있어요. 메이븐을 쓰고 있는데, 스칼라에서는 보통 빌드 툴로 SBT라는 도구를 쓰고 있어요. SBT라는 도구를 쓰고 있는데, 팻 클리닉 자체가 원래 메이븐이기 때문에 그냥 메이븐을 썼고요. 뭐 빌드 도구를 바꾸는 거는 뭐 이 주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메이븐을 썼습니다. 그래서 메이븐에서 스칼라를 사용하려면 이제 스칼라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스칼라의 객체나 그런 걸 다 인식할 수 있으니까 스칼라 라이브러리를 가져오고, 여기서는 2.10.1을 가져왔는데 지금 최신 버전은 2.10.3입니다. 스칼라 버전이요. 2.10.3이 최신 버전이고요. 이거를 이제 의존성에 추가해 줘야 되고요. 검색을 하시다 보면 이제 스칼라 tools.org라는 데를 이제 저장소로 추가해서 사용하는 예제 소스를 많이 볼 텐데요. 그 사이트가 2주 전에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고 메이븐 센트럴로 다 옮겨갔어요. 다 이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예제들이 아직까진 많이 보이는데, 그냥 저장소 추가 없이 그냥 의존성만 추가하면 자동으로 다 메이븐 센트럴에서 끌어와집니다. 그리고 스칼라 메이븐 플러그인이 있어야 메이븐에서 스칼라 코드를 자바랑 같이 컴파일해서 테스트할 수 있어요. 예. 이게 하고, 현재 최신 버전이 3.1.6이고요. 예, 이것도 검색을 해보시면 메이븐 스칼라 플러그인이 있고 스칼라 메이븐 플러그인이 있어요.
두 개가 나오거든요, 플러그인이. 예, 이름이 되게 헷갈리는데요. 근데 그거를 이제 히스토리를 보면 메이븐 스칼라 플러그인이 메이븐 스칼라 플러그인이 버전이 올라가면서 스칼라 메이븐 플러그인의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스칼라 메이븐 플러그인만 보시면 돼요. 메이븐 스칼라 플러그인은 안 보셔도 돼요. 이름이 되게 헷갈리는데요. 예, 굳이 왜 바꿨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거나 이걸 보시면 되고요. 이거 이제 공식 사이트에 있는 자바랑 스칼라가 그러니까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컴파일 과정이에요. 이제 자바는 스칼라를 모르지만 스칼라는 자바를 알기 때문에 이제 둘이 혼합해서 사용할 때는 스칼라에서도 스칼라를 먼저 컴파일하도록 가이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이드대로 이 빌드 컴파일 과정에 태스크를 넣어서 스칼라를 먼저 컴파일할 수 있도록 넣는 과정이고요. 이렇게 그냥 그대로 넣으시면 컴파일 하실 때 스칼라랑 자바가 다 정상적으로 컴파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구조인데요. 프로젝트 구조도 이게 거의 표준화 되다시피 한 이제 메이븐의 그 구조죠. 그래서 메인과 테스트 밑에 자바라는 폴더를 두고 그 밑에 자바 코드를 쭉 넣게 되는데요. 이제 스칼라를 함께 사용할 경우나 아니면 스칼라를 사용할 경우에는 메인 밑에 스칼라랑 폴더를 만들고 그 밑에 이제 스칼라 코드를 쭉 넣습니다. 둘 다 쓰면 이제 각 언어 폴더에 넣으면 되고요. 물론 컴파일을 하면 패키지 따라가서 같은 위치에 떨어지겠죠. 그래서 짤 때 처음에 아까 앞에서 빈 얘기했듯이 스칼라 클래스에 대한 그 빈으로 연동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거 지금 원래 자바로 짜져 있던 팩클리닉이라는 예제를 스칼라로 컨버팅을 한 거죠. 컨버팅을 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자바로 처음부터 짰으면 그렇게 굳이 짜지 않거나 그런 구조를 가지지 않아도 될 법한 것들이 꽤 있지만 기존에 있던 팩클리닉의 구조를 굳이 바꾸지 않고 스칼라로만 사용하려고 제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 코드나 그런 게 조금 안 이쁘거나 약간 스칼라식이 아니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좀 생기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스칼라 이게 빈 프로퍼티를 써도 되는데 좀 스칼라 클래스를 직접 써보면 어떤가 싶어서 스칼라 클래스를 썼고요. 이제 팩클리닉 같은 경우는 이제 게터와 세터를 가시성을 다르게 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게터는 퍼블릭으로 열고 세터는 뭐 프로텍티드나 뭐 따로 프라이빗이나 해서 다른 메소드를 통해서 이제 셋을 할 수 있게 하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 이거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 스칼라의 사상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스칼라의 사상에서 유니폼 액세스로 두 개가 같이 변수처럼 동작을 해야 되는데 스칼라의 세상은 맞지 않지만 이 예제에서는 그냥 자바의 그거를 그대로 따라갔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게터와 세터를 스칼라 모양을 가져가지만 그 가시성이나 그런 뭐 아니면 특수 동작을 넣고 싶으면 그냥 직접 정의하시면 돼요. 원래는 저 바 네임만 있으면 자동으로 게터와 세터가 만들어지는데 갑자기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좀 임의로 조작을 하고 싶으면 직접 아까 앞에서 보신 그 모양대로 정의를 하시면 게터와 세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거는 자바에서는 호출할 때는 이렇게 써야 돼요. 이 번째 줄에 name 언더바 $EQ 저런 식으로 이상한 모양으로 호출을 해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스칼라 세터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밖에 없고 이 모양이 싫으시면 스칼라 세터가 아니라 다른 이제 이쁜 모양의 세터, 자바에서 보기 이쁜 모양의 세터를 만드셔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노테이션을 사용할 때 좀 자바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자바의 스프링의 일반적인 컨트롤러죠. 컨트롤러인데 저희가 뭐 리퀘스트 매핑이나 뭐 리퀘스트 매핑에 뭐 리퀘스트 메서드 get 포스트 이런 식으로 해서 쓰죠. 저런 식으로 쓰면 동작을 하게 되는데 스칼라에서 쓸 때는 값을 어노테이션이 값을 여러 개 받는 경우는 저렇게 어레이로 묶어줘야 돼요. 뭐 어노테이션도 결국은 클래스니까 그 클래스가 받는 파라미터 값이 배열로 기대하는 경우에는 이게 조금 불편하긴 한데 어레이로 저렇게 묶어줘야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요. 그냥 자바처럼 값만 넘겨주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어노테이션 클래스가 어레이를 기대할 때만 그렇고요. 이제 패스 베리어블 같은 경우처럼 그냥 값만 받을 때는 꼭
그러니까 모두 다 어레이를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생성자 주입, 오토와이어드 이용해서 생성자 주입하는 거죠. 이거 이제 자바에서는 클래스 이름과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만들면 그게 이제 생성자로 동작을 하지만, 네, 생성자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오토와이어드를 하면 클리닝 서비스가 스프링이 자동으로 주입이 되잖아요. 찾아서 하는데, 스칼라는 모양이 달라요. 스칼라는 클래스의 파라미터를 저렇게 적어주면 저게 이제 기본 디폴트 생성자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앞에랑 똑같은 거죠. 동작을 하게 되는데, 오토와이어드를 좀 특이하게 클래스 앞에 붙여주지 않고 조 위치에다 붙여줘야 생성자에 정상적으로 주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제대로 주입이 안 돼서 이제 런타임에서 문제가 생기겠죠. 컴파일은 상관없지만요. 그리고 어노테이션 의존성 오류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가 아니라 스칼라의 버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컴파일 시에 그 그러니까 자르 파일 같은 거 안에 이미 컴파일된 파일이 가지고 있는 거기에 그 어노테이션이 있으면 그 어노테이션이 제 클래스 스페이스에 꼭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컴파일 오류가 나요. 예. 컴파일 오류가 나고, 이 문제는 스칼라 2.11에서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스프링의 버그라고 스칼라의 버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식의 오류가 나냐 하면, 이제 이거는 그 자바에서 날짜나 타임, 시간 관리하는 조다 타임을 사용했을 텐데요. 원래 그냥 조다 타임을 가져오면 조다 타임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맨 위에처럼 이제 조다점 컨버트에서 오류가 나요. 네, 오류가 나오고, 뭐 마지막에 뭐 데이트 타임 클래스가 브로큰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오류가 떨어지는데, 처음에 봤을 때는 좀 이해하기가, 이게 뭔 오류인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데이트 타임을 그 소스를 열어보면, 까보는 건 아니죠. 열어보면, 네, 이런 식으로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 org.joda.convert라는 거를 찾는 거예요. 스프링이. 자바는 안 찾거든요. 스프링이 아니죠. 스칼라가. 자바는 저걸, 그러니까 잘 처리해 주는데, 지금 스칼라가 2.10에서는 이게 제대로 처리가 안 돼서, 이제 이 조다 컨버트까지 디펜던시에 넣어줘야 컴파일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2.10에서 사용하실 때는 그거를 좀 유념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조다 타임을, 예, 자바에서도 많이 쓰죠. 그래서 조다 타임, 이건 뭐 간단한 건데요. 조다 타임을 쓸 때, 조다 타임은 이제 자바 클래스이기 때문에 스칼에서 쓰면 이제 그 소팅이나 이런 걸 할 때 저희가 그 정렬할 수 있게 함수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처럼, 스칼라에서도 조다를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스칼라식으로 보통 쓸 때는 이렇게 임플리시라고 해서, 스칼라에서 이제 임플리시 타입 컨버전이라고 해서 그냥 저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조다 타임을 만났을 때 자동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자동으로 저 데이터 타입을 변환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뭐 조다 타임 이용해서 조다 타임의 데이터 타임으로 뭐 정렬을 하거나 그런 기준으로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임플리시 타입 컨버전을 써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컬렉션은 스칼라의 컬렉션과 자바의 컬렉션은 달라요. 네, 당연히 다르겠죠. 언어가 다르니까. 이게 다음 페이지가 잘 안 눌러지네요. 네. 자바의 컬렉션은 java.util 밑에 있고, 스칼라의 컬렉션은 스칼라 컬렉션 밑에 이뮤터블과 뮤터블로 나눠져서 따로 가요. 그래서 이제 변경할 수 있는 컬렉션이 있고 변경할 수 없는 컬렉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뭐 구현체가 다르니까 실제 다르겠죠. 객체가 다르니까 당연히 컬렉션이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스프링을 사용하고, 스프링뿐만 아니라 다른 자바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도 비슷하겠죠. 이제 스칼라의 컬렉션 타입은 자바가 인식을 못하고, 자바의 컬렉션 타입은 스칼라가 기본적으로는 인식을 못하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네, 이 문제를 위해서 스칼라에선 자바 컨버전스라는 클래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 안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어요. 이제 as 자바 컬렉션에서 스칼라를 자바로 바꿔주고, 자바 컬렉션을 스칼라 컬렉션으로 바꿔주고 하는 함수들이 쭉 들어있고요. 이게 다 이제 아까 앞에서 살짝 조다 타임에서 보신 임플리시 타입 컨버전이 되기 때문에, 이 인풋문 한 줄만 추가하면 컬렉션 타임 미스매치 오류는 거의 대부분 해결돼요. 예. 다 해결되는 건 아니죠. 당연히 다 해결되는 건 아니고 대부분 해결이 할 수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때로는 다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스칼라가 웬만한 거 처리해줘도 다 해결되는 거 아니고 자바 클래스를 그대로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제가 하면서 이제 겪은 거는 이제 오버로드된 이 메시지 같은 경우는 오버로드된 메서드를 못 찾은 거죠. JDBC 템플릿에서 쿼리를 사용하는데 오버로드된 메서드가 쭉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건지 모르겠다 라는 식의 이제 오류를 토해낸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입 메서드 시그니처에서 자바 타입과 스칼라 타입이 다르니까 정확히 일치하는 걸 못 찾은 거죠. 못 찾는다고 오류를 낸 거고요. 이런 경우가 이제 뭐 오버라이드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요. 오버로딩된 메서드를 호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네, 타입이 상속 구조를 가진 경우로는 이게 제가 말을 쓴 게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뭐 타입 파라미터가 인티저인데 시리얼라이저블을 상속받은 인티저다라는 식으로 지정이 되었으면 이제 자바의 인티저는 시리얼라이저블을 상속받았지만 스칼라의 인티저는 상속을 받지 않았죠. 시리얼라이저블을 상속받지 않았기 때문에 튕겨져 나오는 이런 경우는 사실 그냥 자바의 그 클래스를 쓰는 수밖에 없고요. 그냥 자바의 패키지 쭉 써주고 그 이름 써주면 스칼라에서는 자바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앤 뷰가 있는데요. 예. 여기 뭐 간단한 내용이에요. 모델 앤 뷰가 보통 간단히 쓸 때 이렇게 쓰죠. 맵으로 해서 스트링과 객체로 하는데 이제 여기서 요 맵은 자바의 맵이 아니라 자바의 해시맵으로 안 썼으니까요. 자바의 해시맵이 아니고 스칼라의 맵이죠. 그래서 맵이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저거를 이제 스프링이 인스턴스화 하다가 실패해버린 겁니다. 실패해버린 거고요. 저런 경우는 그냥 자바의 해시맵을 그냥 직접 불러서 쓰던가 아니면 그냥 스프링에서 저렇게 맵으로 안 쓰고 모델 객체나 모델 앤 뷰 객체 쓸 수 있으니까 그 객체에다 쓰시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면요. 뷰는 그러니까 테크닉 예제에서는 JSP를 사용했어요. JSP를 사용했는데 저희가 내려준 객체 타입이 맞지 않아서 오류가 좀 많이 발생했었어요. 했었는데 사실 만약에 제가 스칼라로 스프링 연동해서 쓰더라도 JSP를 쓸 것 같지는 않았어요. 뭔가 스칼렛이나 이런 어떤 스칼라가 지원하는 어떤 그런 템플릿 엔진을 가져와서 사용을 하지 JSP를 그대로 사용 같지 않아서 이 이슈가 그렇게 큰 이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스칼라를 인식할 수 있는 뷰 템플릿 쓰면 다 해결이 될 문제니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변수 호출이나 이런 데서 JSP도 자바니까 자바가 인식을 못하거나 이제 스칼라 리스트를 전달해 줬더니 이터레이트를 못하거나 이런 오류들이 계속 발생을 좀 했는데요. 이런 경우는 사실 JSP를 쓰는 데에서 하려면 그 커스텀 태그 라이브를 써서 직접 스칼라를 인지할 수 있게 만들거나 아니면 내려줄 때 자바 타입으로 다 명식으로 컨버전을 해서 내려주거나. 왜냐면 아까 앞에서 보신 그 자바 컨버전스를 사용한 임플리시 타입 컨버전은 먹지 않기 때문에요. JSP에서는 그거를 내려줄 때 컨트롤러에서 변환해서 내려주거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예제를 저희 GitHub에 올려놨고요. 관심 있으시는 분들은 좀 보셔도 되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예제 변환 테스트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스칼라에서 이런 식으로 스칼라에서 스프링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보시는 참조용으로는 괜찮지만 스칼라 자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코드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 점은 좀 감안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해보고 제가 그냥 제 생각이에요. 해보니까 사용할 수 있겠다. 스칼라로 스프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그리고 스프링은 이미 검증된 프레임워크죠. 뭐 플레이나 리프트 이런 것보다는 훨씬 검증된 프레임워크고,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도 그런데 만약에 스칼라로 플레이를 사용하면 스칼라도 배워야 되고 플레이도 배워야 되는데, 스칼라로 스프링을 사용하면 스프링 개발자들은 스프링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스칼라만 배우면 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프레임워크는 일단 연동만 제대로 해내면 그 다음부터는 프레임워크의 동작은 신뢰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이슈들이 좀 있는데 이슈들이 좀 마이너한 이슈들이에요. 그렇게 아주 크리티컬한 이슈들이라고는 저는 생각되지 않았고, 되게 그리고 한 오류를 만나서 해결하면 비슷한 오류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인이 같았기 때문에 다 해결할 수 있고.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검색을 엄청나게 해본 결과 레퍼런스는 거의 없어요.
스칼라로 스프링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프링랑 스칼라란 프로젝트의 진행 상태가 좀 더딘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스칼라로 스프링을 사용하신다고 하면 이슈는 좀 직접 해결하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하실진 뭐 판단은 직접 하시는 거지만, 물론 그런 이슈 해결에 대한 경험을 나중에 해보시고 나눠주시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스프링 스칼라를 판단하는 건 딱 이 정도? 네. 앞에 스프링 스칼라 얘기하고 뒤에 팩클리닉을 막 얘기해서 앞에를 이미 잊어먹으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예. 제가 느끼는 거는 이거고, 예. 이 부분이 제가 이렇게 삽질을 했던 내용들이 이 시간에 들어오신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신가요? 예. 예. 스프링에서 스칼라에서 스프링을 쓰는 거와 스프링에서 스칼라 쓰는 거의 차이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약간 그냥 제 생각에는 스칼라는 언어고요. 그러니까 자바 위에 스프링이 얹어져 있는 거잖아요. 언어는 자바고, 그러니까 스칼라는 자바랑 비견되는 레벨의 같은 레벨의 언어고, 그 위에 이제 스프링 위에 스칼라 위에 스프링을 얹을 거냐, 자바 위에 스칼라를 얹을 거냐, 약간 이 얘기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프레임워크가 언어를 선택한다는 거는 조금 약간 거꾸로 된 접근이 아닌가 싶고요. 예, 이거는 언어기 때문에 스칼라 자체를 좀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는지는 모르겠고, 이제 그거는 이제 언어 자체는 호불호가 좀 갈리는 거니까요. 이제 자바가 갖지 못한 스칼라의 표현력이나 아니면 좀 타입 체킹이 훨씬 정확히 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스칼라를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에서도 의미가 있지, 이제 용도에 따라 스칼라냐 스프링이냐 이런 문제는 조금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쵸. 예. 그런 식의 질문이셨군요. 그런 식의 질문이면, 예,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죠. 스프링은 그냥 계속 쓰고 싶은데, 내가 익숙한 프레임워크니까 쓰고 싶은데, 스칼라라는 언어도 마음에 드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할 수 있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칼라 쪽에서는,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어떻게 보면 없는 이유가, 스칼라 쪽에서는 자기네 프레임워크를 더 많이 만들어서 생태계를 좀 높이는 그런 쪽에 더 관심이 있고, 스프링을 연합해서 사용할 생각은 오히려 안 하기 때문에 레퍼런스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저도 했습니다. 오히려 자바 쪽에서, 그러니까 스프링 개발자들이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또 그쪽에선 스칼라에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이 또 대다수는 아니니까, 예, 레퍼런스나 아니면 지금 스프링 스칼라 프로젝트의 그 상태가 약간 포지션이 애매한 것도 이제 그런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받아가세요. 끝나고. 후드티 교환권. 예. 예. 충분히 섞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예. 지금 이제 혼합된 형태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혼합된 형태 충분히 가능하고요. 예, 제가 뭐 그렇게 예제를 구현해 보진 않았지만, 오히려 뭐 뷰 레벨까지 내려간 것보다 뭐 컨트롤러 이런 부분은 기존의 자바로 구현하고 아예 서비스나 아니면 더 내려간 레벨 쪽만 비즈니스 로직만 스칼라로 구현하는 거는, 예, 충분히 가능하고, 예, 스칼라에서 그렇게 혼합해서 컴파일하고 하는 건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제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플레이랑 리프트가 제일 그나마 활발한 또 프로젝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